총알보다 무서운 증발. 전쟁통에 사라진 3만 명의 민간인과 유령 열차의 비밀.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꼭 80년 전 이야기입니다. 1945년 봄, 독일 튀링겐 주의 한 산간 마을. 종전을 불과 몇 주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연합군의 폭격 소리가 밤마다 들려오고 사람들은 살아남기 위해 무엇이든 붙잡아야 했던 그 절박한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피난민 300명을 가득 태운 열차 한 편이 산속 터널로 진입했습니다. 기관사는 터널 반대편 출구를 향해 힘차게 전진했고 플랫폼에서 기다리던 독일 철도청 직원들은 열차가 나오길 기다렸습니다. 열차는 나왔습니다. 그런데 차량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온기가 채 가시지 않은 찻잔, 반쯤 펼쳐진 성경책, 어린아이의 구두 한 짝, 그리고 진보따리들. 그것뿐이었습니다. 사람은 단 한 명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공식 기록에 남지 않았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에도 아무도 이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기억하는 사람이 너무 적었고 믿어주는 사람은 더더욱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지구촌 미스테리에서는 세계대전의 포화 속에서 조용히 지워진 사람들, 기록에서도 역사에서도 사라진 민간인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한창 땀 흘려 일하던 그 시절, 지구 반대편에서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본론 일부. 안개 속으로 사라진 마을 사람들. 1944년 6월, 연합군이 노르망디 해안에 상륙했습니다. 역사는 이것을 D-Day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그 상륙 작전의 뒤편, 프랑스. 내륙 깊숙이 자리한 작은 마을들에서는 역사책이 기록하지 않은 다른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노르망디에서 남동쪽으로 약 40km 떨어진 칼바도스 지방의 한 농촌 마을. 이 마을의 이름은 지금도 프랑스 공식 지도에 제대로 표기되지 않습니다. 전쟁 전 기록에 따르면 이 마을에는 240여 명의 주민이 살고 있었습니다. 농부들과 그 가족들, 그리고 피난을 피해 들어온 인근 도시 주민 수십 명까지. 마을 광장에는 오래된 석조 교회가 있었고 아침마다 종소리가 울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1944년 7월 초 연합군 정찰대가 이 마을을 지나쳤을 때 마을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총격전의 흔적도 없었습니다. 불탄 집도 없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식사가 차려져 있었고 우물에는 물이 가득 담긴 양동이가 걸려 있었습니다. 가축들만이 마당을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정찰대 소속 캐나다군 병사였던 아서 핀들리 하사는 훗날 회고록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마치 신이 그 마을 사람들을 하늘로 걷어올린 것 같았다고. 우리는 무서워서 그 마을에서 하룻밤도 묵지 못하고 떠났다고. 이 마을만이 아니었습니다. 벨기에 동부 아르덴 숲 인근에서도 네덜란드 남부 국경지대에서도 비슷한 형태의 집단 실종이 보고되었습니다. 전쟁의 혼란 속에서 폭격을 피해 어딘가로 이동했겠거니 하고 넘겼던 사건들. 하지만 전쟁이 끝난 뒤에도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어디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수용소 명단에도 이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마을이 사라지기 직전 목격자들은 모두 같은 것을 보았다고 증언했습니다. 짙은 푸른빛을 띤 안개였습니다. 밤도 아니고 낮도 아닌 이른 새벽, 그 안개가 마을을 휘감았고 그리고 마을은 조용해졌다고. 총소리도 없었고 비명도 없었고 발소리도 없었다고. 본론 2부. 유령 열차의 비밀. 다시 독일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튀링겐 주의 유령 열차. 이 사건은 1955년 이탈리아의 한 잡지에 처음 소개되면서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당시 기자 루카 피에트라를레라는 전쟁 생존자들을 인터뷰하던 중 독일 철도청 전 직원으로부터 이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그 직원의 이름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름이 알려지면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가 전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1945년 4월 열차는
튀링겐주 오르트룹 인근 산악 터널로 진입했습니다. 전장 약 1.4km의 터널이었습니다. 기관사와 부기관사 단 2명이 운전석에 있었고 300명 이상의 민간인이 객차에 탑승해 있었습니다. 터널 진입 시각은 오전 11시 14분. 반대편 출구까지는 통상 2분이 채 걸리지 않는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열차는 오전 11시 22분에야 출구로 나왔습니다. 8분이 지체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8분 사이 객차 안에서 사람들이 사라졌습니다. 기관사와 부기관사는 아무것도 듣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그 일 이후 평생 그 사건에 대해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당시 독일 당국에 의해 철저히 덮였습니다. 전쟁 중이었고 혼란이 극심했으며 무엇보다 이 이야기가 퍼지면 민심이 더 흉흉해질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열차 차량은 해체되었고 관련 기록은 소각되었습니다. 살아남은 증인들은 침묵을 강요받았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완전히 묻히는 비밀은 없습니다. 1980년대 동서독 통일을 앞두고 구 동독 지역 일부 기록물이 공개되기 시작했을 때 연구자들은 튀링겐주 관련 철도 운행 기록에서 이상한 공백을 발견했습니다. 1945년 4월 특정 날짜의 기록이 통째로 삭제되어 있었습니다. 지워진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그날을 역사에서 지운 것이었습니다. 본론 3부. 생체 실험의 희생자들인가? 전쟁 중 나치 독일이 자행한 생체 실험은 이미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아우슈비츠에서 요제프 맹겔레 박사가 벌인 실험들은 전후 뉘른베르크 재판에서 낱낱이 폭로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전부였을까요? 역사학자들 사이에서 조심스럽게 거론되는 가설이 있습니다. 종전이 임박한 1945년 초 일부 나치 친위대 부대가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심리, 교란 실험을 진행했다는 것입니다. 공식 명칭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생존자들의 단편적인 증언을 종합하면 이 실험은 특정 가스나 전자기적 장치를 이용해 집단적 방향 감각 상실을 유발하는 방식이었다고 합니다. 민간인들을 특정 공간으로 유인하거나 강제 이동시킨 뒤 이 장치를 가동하면 사람들은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전혀 인식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상태에서 어딘가로 이송되었다면 당사자들은 자신이 이동했다는 사실조차 기억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실제로 1970년대 초 서독의 한 고성 지하실에서 낡은 명단이 발견되었습니다. 약 300명의 이름과 출신지가 빼곡히 적힌 그 명단은 1945년 튀링겐 지역 피난민 명부와 상당 부분 일치했습니다. 종이는 사가 있었고 잉크는 번져 있었지만 이름들은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 명단을 발견한 독일 역사학자 클라우스 베르나르트는 이것이 어떤 이유에서든 조직적으로 이송된 민간인들의 기록일 가능성이 높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연구는 이후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한 채 학술지 한 귀퉁이에 묻혀버렸습니다. 본론 4부. 살아남은 자들의 기괴한 증언. 모든 사람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극소수였지만 돌아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952년 프랑스 리옹의 한 병원에 기억을 잃은 노인이 입원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름도 나이도 어디서 왔는지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소지품 속에는 낡은 성경책 한 권이 있었고 그 성경책 속지에는 1945년 4월이라는 날짜와 함께 알아보기 어려운 독일어 문장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프랑스 경찰이 이를 번역했을 때 거기에는 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는 터널을 지났다. 빛이 사라졌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나는 혼자였다. 이 노인이 유령 열차의 탑승자였는지는 끝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날짜와 지역, 그리고 그 기묘한 문장은 많은 것을 암시하고 있었습니다. 1960년대에는 벨기에 브뤼셀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보고되었습니다. 자신이 어디에 있었는지 기억하지 못하는 채로 발견된 중년 여성. 그녀의 손목에는
당시로서는 어디서도 보지 못했던 알 수 없는 숫자와 기호가 문신처럼 새겨져 있었습니다. 의사들은 이것이 어떤 종류의 표식인지 끝내 규명하지 못했습니다. 그 여성은 몇 달 뒤 병원에서 조용히 사망했고 신원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전부 꾸며낸 것일까요? 어쩌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들이 전쟁이라는 극한의 혼란 속에서 실제로 일어났을 법한 무언가를 가리키고 있다고 느끼는 것은 저만이 아닐 것입니다. 전쟁은 무수한 비밀을 땅속에 묻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들 중 일부는 아직 발굴되지 않은 채 유럽 어딘가의 흙 속에서 잠들어 있습니다. 전쟁은 인간의 잔인함이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전쟁은 우리가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총포 소리가 모든 비명을 덮어버리고 혼란이 모든 기록을 집어삼키는 그 시간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사라진 그들은 누군가의 아버지였고 누군가의 어머니였으며 누군가의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기다리다 결국 눈을 감은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그 그리움이, 그 기다림이 우리가 이 이야기를 잊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지금도 유럽의 어느 고성 지하에는 300명의 이름이 적힌 낡은 명단이 있다고 합니다. 바람 한 점에도 사가버릴 것 같은 그 종이 위에서 그들의 이름은 아직 지워지지 않은 채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들은 전쟁의 어두운 실험에 희생된 것일까요? 아니면 전쟁이 너무 싫어서 이 세상이 너무 두려워서 스스로 다른 곳으로 떠나버린 것일까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이 기억하는 전쟁의 이야기 혹은 아직도 풀리지 않은 미스테리가 있다면 함께 나눠주십시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기억이 이 잊혀진 역사를 되살리는 소중한 열쇠가 됩니다. 지구촌 미스테리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로 성장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충격적인 진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